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다뤄볼 이야기는 바로 팔란티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주식이 폭발 직전의 화약고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마라톤 같다고 하죠. 도대체 어떤 게 진짜 모습일까요? 오늘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시각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주식이 정말 폭발 직전에 화약고창은 보이는데 동시에 결승선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아주 힘든 마라톤 같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질문이 지금 팔란티어를 둘러싼 상반된 시각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우선 팔란티어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부터 살펴볼까요? 이른바 감겨진 스프린 이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은 여러 시장 압력 때문에 억눌려 있지만 사실은 엄청난 힘을 비축하고 있어서 조만간 폭발적으로 튀어오를 준비가 된 아주 강력한 기업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강세론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불안하고 내부자들이 주식을 파는 이런 것들은 다 잠깐 지나가는 소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소음 너머에 있는 팔란티어의 본질적인 힘, 즉 계속해서 성장하는 매출이나 독점적인 기술력 같은 지속적인 신호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자, 팔란티어의 강점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40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소프트웨어 기업, 특히 SAS 기업의 상태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는 핵심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매출 성장률이랑 이익 마진을 더해서 40%가 넘으면 이 회사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팔란티어의 점수는 놀라지 마세요. 무려 127%입니다. 40%를 넘기는 것도 대단한 건데 이건 뭐 그냥 기준을 통과한 수준이 아니라 아예 압도해버리는 수치죠. 그럼 이 어마어마한 점수가 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한번 뜯어보죠. 먼저 매출이 작년보다 70%나 성장했고요. 특히 미국 상업 부문에서는 137%라는 이건 뭐 거의 경이로운 수준의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순이익 마진도 43%나 됩니다. 이러니 40의 법칙을 가뿐하게 뛰어넘을 수밖에 없었겠죠? 16인증, 이건 그냥 기술력이 좋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정부가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국가 기밀 데이터를 다뤄도 좋다고 허가해준 사실상 독점 면허나 다름없거든요. 전 세계 AI 기업 중에 이걸 가진 곳은 팔란티어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런 독점적인 지위가 뭘로 이어지느냐? 바로 이 숫자입니다. 11억 달러. 이게 바로 팔란티어가 이미 확보해놓은 수주 잔고예요. 앞으로의 먹거리가 이만큼이나 쌓여있다는 뜻이니까 미래 성장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보여주는 아주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 또 하나의 잠재적인 폭단이 있습니다. 바로 감마 스퀴즈라는 건데요.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쉽게 말해서 주가가 어떤 특정 가격선, 예를 들어 160달러 같은 중요한 지점을 딱 돌파하는 순간 옵션 시장에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서 주식을 사려는 힘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이에요.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처럼 주가가 치솟을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동전에는 항상 양면이 있죠. 지금까지는 아주 장밋빛 전망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 이면에 가려진 완전히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팔란티어가 마주한 장기적인 위험과 과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관점은 바로 팔란티어의 새로운 도전, 즉 상업시장 개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기전이 아닌 아주 긴 게임이고 당연히 그에 따르는 위험도 존재하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최근에 발표된 폴리마켓과의 파트너십이에요. AI를 이용해서 스포츠 예측 플랫폼을 만든다는 건데요. 이건 팔란티어가 기존의 주력 사업이었던 국방 분야를 넘어서 상업시장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하려는 야심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얻는 데이터가 왜 그렇게 특별하냐면요. 리코포드의 말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이건 그냥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묻는 설문조사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 돈을 직접 걸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의견이 아니라 진짜 돈이 걸린 진심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데이터가 되는 거고 이게 팔란티어의 AI 모델을 훈련시키는데 엄청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바로 이 완벽함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사업이 유망해 보이는 만큼 넘어야 할 산도 많고요. 무엇보다 현재 주가에는
이미 이 사업이 성공할 거라는 높은 기대감이 잔뜩 반영되어 있거든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현실적인 장애물이 두 가지나 있습니다. 첫째, 이 플랫폼은 아직 개발 중이라는 실행 위험입니다. 아직은 약속 단계이지 증명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더 큰 문제일 수 있는데 바로 규제 위험입니다. 이런 예측 시장 자체가 아직 법적으로 좀 애매한 회색지대에 있거든요. 그럼 팔란티어 주가가 지금 비싼지 아닌지 객관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럴 때 흔히 보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이 PEG 비율입니다. 단순히 이익 대비 주가가 얼마인지를 보는 PER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회사의 이익 성장률까지 고려하는 지표인데요. 보통 이 수치가 1을 넘으면 성장성에 비해 주가가 좀 비싼 게 아니냐 이렇게들 봅니다. 자, 숫자를 직접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팔란티어의 예상 주가 수익 비율은 약 148배고요. 성장률을 감안한 PEG 비율마저 3.0에 달합니다. 이건 투자자들이 팔란티어의 미래 성장에 대해 정말 어마어마한 프리미엄, 그러니까 웃돈을 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월가의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목표 주가가 상당히 높죠? 일부는 앞으로도 주가가 훨씬 더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뒤집어 보면 그만큼의 기대를 시장이 하고 있다는 거고, 만약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실망감도 클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결국 투자자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단기적인 폭발력을 믿고 감겨진 스프링에 베팅할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인 위험을 고려해서 값비싼 마라톤을 피할 것인가, 두 개의 전혀 다른 이야기 그리고 하나의 주식, 여러분의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이겁니다. 투자자의 선택은 감겨진 스프링과 끝없는 마라톤 사이의 선택인 거죠. 단기적인 투자 급등 가능성을 보고 뛰어들 것인가, 아니면 실질적인 위험들을 고려하면서 회사의 근본적인 성장 스토리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것인가. 완전히 다른 길임이죠. 자,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이야기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은 이 감겨진 스프링의 폭발력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완주를 장담할 수 없는 이 비싼 마라톤에 참여하시겠습니까?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